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친분 있으신 분들이랑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사에서 배당되시는 분들이랑 일을 하는 건지 좀 궁금했거든요. 감독님들마다 다른 건데 감독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번 작업이 이제 두 번째 장편 영화가 되겠죠. 근데 박하영 때 작업했던 친구들도 들어와 있어요. 네, 지금 들어와 있고 스태프도 그 친구들하고의 호흡을 맞춰가면서 가는 장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PD님이나 또 다른 스태프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예. 근데 항상 그 같은 사람들하고만 한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영화라는 작업 자체가. 그리고 꼭 같이 한다고 해서 늘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새로운 또 아이디어들을 만나야 되고 하니까 그것들이 잘 섞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아직까지는 운이 좋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사에서 뭘 정해주거나 제작사에서 이 배우를 써 뭐 이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제가 그러면은 여기 한성수 배우나 강민아 배우가 아는데 저는 그러면은 안 해 이렇게 내가 왜 그래야 돼? 저는 좀 그래서 굉장히 말 안 듣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그렇게 작업을 했고, 여기 지금 저희 박하영을 진짜 작년부터 여기 두 분 인영 씨랑 다은 씨 같은 경우는 엄청 고마워요. 이 두 분들이 지금 1주년도 뭐 주축으로 해주고 계신데, 인영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영화 일을 굉장히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친분이 생기면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다가 이번에 저희 그 스텝으로 제작부로 들어왔어요. 네. 제가 일을 하자고 했어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딱 2개만 더 받고 끝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그 화영이는 어찌 보면 가족이나 엄마에 대한 그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런 결핍이 있어서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이게 방식이 옳은지 뭐 맞는 건지 판단도 하지 못한 채 친구들한테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좀 어찌 보면 조금 그렇게 돌아올 거라는 기대의 심리도 조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 근본적인 원인으로 돌아가서 이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 그리고 출연하시는 배우님들이 생각하시는 엄마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만약에 화영이가 아이들에게 하는 표현이나 애정들이 모성애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화영이의 감정들, 아이들에 대한 감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질문을 제가 되게 많은 직무일을 하면서 들을 때마다 사실 항상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영화를 만들 때 사실 엄마라는 존재를 지금 여기 우리 3명 여기 다 앉아있는 개개인들한테 물어보면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다 다른데 그게 각자 나이에 맞게 또 다르고, 한 살을 먹으면서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는 거라서 사실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엄마라는 존재가 이 영화의 화두가 되게 중요하지만 그 화두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자 영화를 만든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갖다가 관객분들한테 공론화해서 말을 걸고, 배우들한테 1차적으로는 같이 모여서 이런 표현들을 할 건데, 우리 지금 아마 그때 연기했던 강민아 배우, 그때 연기했던 한성수 배우, 또 이재균 배우, 김가희 배우 데리고 오면은 그때 얘기랑 또 다를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나이대에 가장 맞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말을 걸어보자 관객들한테. 엄마라는 존재는
우리가 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그거를 탁상 공론시켜서 발생한 어떤 지점들을 불을 붙여서 그 현상들을 보여주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는 저한테 엄마라는 존재가 무엇인가요?라고 하면 아마 저는 죽을 때까지도 그건 못 줄 것 같아요. 가족에 대한 문제는 그거는 어떻게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모성애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연출할 때 명확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거는 어쨌든 무조건 모성애여야 된다. 본능적인 모성애여야만 한다. 그랬고 그런 것들을 김가희 배우랑 좀 긴밀하게 많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김가희 배우도 개인의 역사로 접근하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의 감정을 접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본능적 모성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만큼을 줬으니 이만큼은 내가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박하영에서 박하영은 그것조차 이 친구한테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허용도 안 되고 그렇게까지 하기에도 그러니까 바보는 아니지만 그런 감정조차 없어요. 이 친구는 순수해서. 그래서 차라리 다 내어주는 거죠. 엄마한테 못 받아봤고 엄마한테 한 번도 느껴보지도 못했고 받아보지도 못했고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느낀 거를 이들한테 표현은 거칠지만 그걸 해줬을 때 보상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진심 어리게 해줬던 것 뿐이에요. 그거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의 선택들이 되게 잘못된 선택으로 보이지만 이 친구는 그렇다고 행복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친구한테 누가 행복하지 않았어? 넌 행복하지 않아? 라고 얘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지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감독님 말씀대로 전에 GV를 했을 때랑 또 생각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그때 항상 대답이 다르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감독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영화 장면을 생각해봤는데 그냥 이거는 감독님 의견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고 그냥 제가 영화를 보는 관객의 느낌으로 대답을 하자면 박하영이 미정이한테 자기는 엄마라고 하면서 해줬던 행동들이 자기가 자신의 엄마한테 받고 싶었던 행동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강민아가 엄마한테 어느 순간 은미정 같은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어쨌든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당연시 하면서 받고 있는 것들이 있을 테고 미정이도 당연히 엄마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대사들을 자꾸 하는 게 뭔가 부모님한테는 날 낳아주셨고 우리 엄마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날 키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영이가 자꾸 미정이에게 무조건적인 어떻게 보면 정말 모성애로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을 자꾸 하는 건 그렇게라도 그 둘의 관계를 잡고 싶어서 너무 외로워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미정이도 어느 순간 자신이 약자가 되고 무조건적으로 이 관계를 잡고 싶은 상황이 오게 된다면 하영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 되면 사람은 그 상황에 맞춰서 행동을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저희 영화가 외로움에 관한 영화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희 엄마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번에는 영화제 때 영화를 많이 보는데 옆에 앉은 배우가 미정이가 하영이한테 윽박지르는 장면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왜 이렇게 울어? 이랬더니 자기가 엄마한테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눈물이 난다. 그러면서 막 주먹 울음을 따지는 거예요. 아니 왜 옆에 당사자가 있는데 이러고 우니까.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저도 좀 머리가 띵했어요. 저희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미정이도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결국엔 인생을 망치고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게 좀 더 영화적으로 가장되긴 했지만 나도 어느 순간 엄마 말 안 듣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저렇게 망치고 있지 않을까 이 상황을 그런 생각도 들고 볼 때마다 좀 생각이 많이 바뀌는데 네, 지금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 질문 많이 너무 길었어서 네,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 그 여쭤보고 싶은 게 김가희 배우님을 캐스팅하게 된 계기, 그러니까 매력 포인트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 이름이 박화영인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가희 배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의 이제 원초적인 이제 영화가 돼버렸죠. 그 원래 박하영을 만들 계획은 없었으니까 제가 남편 집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미팅을 했죠. 근데 미팅을 했을 때 그때 처음 보는 배우였는데 저희한테 지원을 했고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그때 주인공으로 캐스팅돼서 연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즐겁게 작업했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사실 박하영을 준비하면서는 김가희 배우한테 미리 공표를 했었어요. 제가 너는 무조건 안 돼. 너는 너랑 안 할 거야. 나는 너랑 안 하고 너도 나를 또 하는 건 재미가 없을 거야. 다른 사람하고 너도 더 좋은 사람하고 하고 그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오디션을 간 사람 배우들을 만나고 하는데 뭔가 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김가희 배우가 그냥 미팅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놀러 왔어요. 네. 저 본다고 파주에 놀러 왔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또 놀러 왔으니까 그럼 이거 읽어봐 그러고 줬는데 그때 연기를 해갖고 찍었는데 이게 반전이 있는 게 잘했으면 좋은데 되게 놀랐어요. 너무 못해요. 너무 못해갖고요. 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얘 연기를 왜 이렇게 못해졌지? 라는 생각을 해갖고 또 좀 인생을 잘 살아야 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줬어요. 글을 보냈는데 이제 어쨌든 영상을 찍었으니까 나중에 보다 보니까 저는 그때 조금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게 말을 뱉고 감정을 뱉는 것만 봤는데 가만히 있는 모습들은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조금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그래 그러면 한번 오디션에 참석을 시켜보자. 그래서 이제 오디션에 이제 그 경쟁 구도에 초대를 했죠. 그래서 김가희 배우도 저랑 한 5번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쭉쭉쭉쭉 만나면서 계속 보다가 사실 되게 재밌었던 거는 이 영화에서 보면은 시나리오에 없었던 대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아예 애드립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김가희 배우랑 저랑 이제 이런저런 워크숍을 하다가 찾아내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미팅 때 근데 김가희 배우는 이제 친하니까 형식적으로 본 게 아니라 엄청난 걸 많이 했어요. 저랑 시간을 보내면서. 근데 그때 김가희 배우가 자기도 모르게 했던 얘기가 제가 죽였어요. 네. 그래서 그걸 딱 들었을 때 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 대사를 안 썼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좀 확신이 들기 시작했고 괜찮겠다 하면 그리고 조금 외형적인 걸 바꾸고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김가희 배우를 캐스팅하게 됐고 화영이는 그냥 조금 이거 큰 의미가 없는데 조금 센 이름을 원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름이 좋을까 하다가 불화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화영이 이러다가 화영에서 맨 처음 초고 제목이 화영이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 세게 오는 거 각인이 안 되는 거죠. 센 거보다. 그래서 되게 그때쯤에 중고등학생들이 명찰 달고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되게 그 상품에 이 상품 박아놓은 것처럼 보여서 저거 되게 재밌네 라고 그 영화 제목 아예 사람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명찰 박듯이 딱 박으면은 어떨까? 그리고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라면서 그때부터 성을 막 붙여보기 시작하다 박씨 좋겠네 박하영. 그래서 네 오늘 네 더운 날 또 이렇게 긴 시간 또 영화도 만나주시고 이 더위에 또 지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텐데 재밌게 또 이야기도 많이 같이 나눠주시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영화에
대해서는 뭐 영화는 어쨌든 이 영화는 이미 완성이 된 거고 이 영화는 저나 강민아 배우나 한성수 배우나 김가희 배우나 이재균 배우의 곁을 우리가 치열하게 보낸 한때 우리 거긴 하나 사실 이제 저희 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혼자 어떤 하나의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느끼는 이유는 이제 SNS를 보면은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영화를 보시고.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저는 좀 되게 행복해하고 있는데 되게 의견이 다분하게 막 여러 가지 것들 나오는 것도 재밌고. 네. 그래서 얘가 참 박하영이라는 어떤 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이 하나의 어떤 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참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각자 좋은 의미 있는 영화의 완성을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화를 요즘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억을 좀 해주셔서 제가 만들면 한번 제가 보러 오세요. 얘가 어떤 걸 도대체 만들었는지 한번 보러 와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지브야이가 너무 재미있었는데 또 영화에 대해서 또 오랜만에 관객분들과 얘기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더운데 와주셔서 또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말 진짜 긴 시간 영화도 봐주시고 이게 또 GV까지 했는데 끝까지 또 자리에 남아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박하영이 어떤 작품으로 뭐 본인이 가져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영화도 있었고 이런 배우들도 있었고 이런 감독도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 다음 이 작품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다음 작품들도 좀 관심 가져주시면서 오늘 모두 진짜 감사드리고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저희가 GV가 1시간 이상 안 하는데 그 1시간 이상까지 해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더 드리고 저희는 7월 26일 날 여기 정지우 감독님 모셔가지고 그 4등 영화를 보고 GV가 또 진행이 됩니다. 지금 그 감독님 마지막으로요. 저희 지금 이분들한테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주시고요. 저희 다 같이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